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두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기지개를 켠다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지만 완전히 멈춰있던 시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등장한 배경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 마의 39만 인구 벽, 다른 하나는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세종시 주택 공급 계획, 특히 5생활권 공급 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왜 2026년이 세종 부동산의 분기점으로 언급되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은 기회가 되고 어떤 선택은 부담이 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세종 부동산이 반등이 아니라 기지개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종은 4년 동안 공급이 멈춰 있었던 도시입니다. 2021년 이후 세종은 주택 특별 공급 폐지, 수도권 투기 논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이 끊긴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민간 분양은 5-1생활권 일부 단지 딱 2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말은 집값이 올라서 멈춘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문제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공백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수년째 인구 39만 명 선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도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39만이라는 숫자는 정체의 상징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가구 수가 늘지 않고 주거 수요가 생기지 않으며 주택시장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타이틀과 달리 국책사업 이전이 지연되고 부처 이전 속도가 늦어지면서 기대만 있고 실제 유입은 없는 상태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인구 50만 목표 역시 점점 현실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둘째, 2026년 세종시는 5-1생활권과 5-2생활권에서 총 9개 블록, 약 4,225세대의 민영주택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장은 5생활권을 볼 때 앞으로 2년간의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나온 행복청 계획의 핵심은 공급이 다시 시작된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얼마나가 다 나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5-1생활권은 L6블록 820세대, L7블록 648세대, L8블록 218세대, L11블록 507세대입니다. 5-2생활권은 S1블록 676세대, M3블록 499세대, M4블록 196세대, M5블록 491세대, L4블록 170세대입니다. LH 공고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블록에 공공분양 643세대를 공급하고 오피스텔 38호는 추후 별도 공급합니다. 입주 예정은 2028년 8월로 시간표가 이미 박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LH 공고에는 타입별 평균 분양 가격이 표기돼 있고 예를 들어 59A 평균 분양 가격 4억 1,533만 9천원, 84A 평균 분양 가격 5억 6,790만 3천원 이와 같이 숫자가 공개돼 있습니다. 5-1생활권 L9블록 민영 분양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도 승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5-1생활권 L9블록 민영 424세대와 특별 공급 252세대, 일반 공급 172세대 등 청약 일정과 입주 예정일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3.3제곱미터당 1,797만 5천원 이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공급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공급 파도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번 공급의 핵심은 인구 유입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부담이 되지만 중기 시장에는 필요 조건입니다. 공급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전세나 매매가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없으면 세종은 계속 39만 인구벽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2026년 공급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재료가 아니라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의 39만 인구벽을 이번엔 넘을 수 있을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번에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으로 인구 감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국책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임대 중심의 인구 유입 구조까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6년 세종은 폭등의 해가 아니라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첫 해로 보는 게 맞습니다. 2026년 세종 부동산은 오를지를 마치는 시장이 아니라 도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아니라 기지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2026년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가 상반기에 진행됩니다. 여기에 국가상징구역 조성 로드맵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 완전 이전이 아니라 분실이나 분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완성이 아니라 가시화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점에서 2026년은 세종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생활권의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입니다. 세종 5생활권은 세종 전체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의 엔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가격이 아니라 주변 대비 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생활권의 신규 공급은 상한제 적용 이슈가 강합니다. 민영 L9도 상한제를 언급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싸다, 비싸다만 따지는데 실전에서는 주변 대비 갭이 얼마냐가 핵심입니다. 주변이 이미 충분히 조정된 상태라면 상한제라도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주변이 다시 회복 국면이라면 상한제는 가격 하방 역할을 합니다. 즉, 상한제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사이클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가 정답입니다. 둘째, 입주까지 2-3년 기대가 아니라 버틸 체력이 필요합니다. L100 분양의 입주 예정은 2028년 8월이고 L9 민영은 2028년 2월입니다. 즉, 지금 청약은 당장 내년 입주가 아니라 2-3년의 시간을 사는 선택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금리 정책이나 세종 전체 심리 변화가 한 번 이상 들어옵니다. 따라서 5생활권의 청약과 매수 판단은 오를까요가 아니라 2-3년을 어떤 포지션으로 버틸 건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 완성 속도입니다. 5생활권의 리스크는 공급보다 생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LH 공고의 단지 특장점에도 BRT와 내부 순환도로 접근성, 근린 상업용지 계획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접근성, 단지 앞 초등 유치원 예정 등 이와 같은 계획 인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계획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정이 실제로 체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5생활권은 신도시 초기에 전형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집은 새 집인데 생활은 아직 덜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붙을 때도 도시 전체가 아니라 학교 상권 교통 동선이 먼저 완성되는 지점부터 붙습니다. 2026년 세종의 공급은 매매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동시에 확대됩니다. 지금 세종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매매가보다 전세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투자 수요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도시가 아니라 실거주와 전세가 먼저 움직여야 매매가 따라오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공급 계획의 핵심은 민영 분양 4225세대보다 임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5-2 생활권에서는 L블록 616세대, L3블록 619세대의 공공임대가 검토되고 있고 지편동에는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가 착공됩니다. 이 구조는 전세가를 급격히 끌어올리지는 않지만 공시를 줄이고 체류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만듭니다. 전세 시장에서 중요한 건 가격 상승이 아니라 회전 속도입니다. 지금 세종의 문제는 전세가가 싸서가 아니라 전세가 안 도는 구간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 공급은 전세가를 누르는 역할보다 오히려 전세 시장을 다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유입은 매매보다 임대에서 시작됩니다. 즉, 2026년 공급은 가격을 자극하는 재료라기보다 인구 흐름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종 5생활권은 하나의 동일한 시장이 아닙니다. 실수요 흡수가 빠른 구간, 기대가 먼저 반영되는 구간, 공급 간격을 견뎌야 하는 구간, 같은 5생활권이라도 입지와 공급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5생활권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영 분양보다도 임대주택 확대입니다. 임대는 가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움직입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무원 신규 수요, 이들이 먼저 들어와야 도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항상 임대에서 출발해서 매매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세종은 집값을 먼저 띄우는 구조가 아니라 인구를 먼저 채우는 구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세종은 폭등하는 시장이 아니라 선별하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세종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선별의 시장입니다. 위치, 공급 시점, 상품 유형, 수요 흡수력,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같은 세종, 같은 오생활권에서도 체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세종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생활권을 3구간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열이 아니라 구간 분리입니다. 첫째, 청약 메리트가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분양가가 주변 대비 갭을 만들어줍니다. 자금 계획과 대출, 전세 전환 등으로 입주까지 2, 3년 버틸 수 있습니다. 학교, 상권,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계획에서 현실로 바뀌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오생활권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확정된 공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점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L1처럼 공공분양은 타입별 평균 분양가 표기되고 가격이 공개돼 있고 입주 시점도 명확하니 실수요자가 가장 계산 가능한 상품입니다. 둘째, 당첨은 좋지만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시점, 동일 권역에서 다음 블록 공급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시점, 전세 수요가 아직 자리 잡기 전 시점이 겹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전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5-1과 5-2 9개 블록에 약 4,225세대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첨된 단지만 놓고 시장을 보면 오판한다는 뜻입니다. 내 단지 입주 시점에 옆 블록도 분양하고 입주하면 전세와 매매의 회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생활권 전체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생활권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셋째, 기대가 먼저 반영된 구간입니다. 민영 분양에서 분양가가 상한제라도 시장 심리로 프리미엄 기대가 과하게 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가면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은 분양가만 보지 말고 옵션 마감, 평면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거주 만족으로 연결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수요와 받을 수 있는 월세와 보증금의 범위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급 블록과의 간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세종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뛰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멈춰있던 도시에서 다시 움직이는 도시로 기지개를 켜고 분명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생활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집이 오를까가 아니라 이 집을 가지고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2026년 세종 부동산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시장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